아니 지금 실제 막 뭡니까 여행사들 손님들 모으고 하는 이런 게 막 홈쇼핑 이런 데서 보이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민 부장님? 과거 대비해서 코로나 때 이후 대비해서는 조금씩 이제 회복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이 있죠. 네. 네.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또 3천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트래블 버블이 되는 국가들, 예전에는 골라서 가면 되는데 지금은 몇몇 트래블 버블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어도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호텔 방이 이제 많이 비싸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되는 거, 거기다 비용 부담까지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쪽의 심리는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별 출국자 수라든지 이제 하나투어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송출객 수 중심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시면 좋은데,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작년 2020년 초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지금 증감률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좋은 건 있는데 그 앞쪽에 왼쪽에 보시는 이 세로 막대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뭐 회복되려면 많이 남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국자 수, 하나 투어의 이제 송출객 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거. 자꾸 들리는 얘기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네. 저 그래프로 보면은 뭘 하나 싶었는데 그나마 승객용 좌석 떼내고 화물 싣고 다녀서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요.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화물 쪽의 숫자가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여객 쪽 먼저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주는 이제 항공사별로 이제 승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 수, 뭐 유가, 환율 이러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형 항공사들은 여객자 수 회복은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여전히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물 수송량 확대로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LCC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LCC는 이제 이 해외 노선 쪽은 이제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내 노선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 승객수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노선 쪽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좀 되면 승객수 회복수도 점차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내 노선 쪽으로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이게 서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도 실적 부담은 여전히 좀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모멘텀이 나오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경구용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 한 알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뭐 파이자나 머크에서 복제를 하도록 허용을 지금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약값이 아주 싸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승인이 나고 출시가 되면 그나마 이제 모멘텀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래블 버블 국가가 많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면 이 부분들이 모멘텀을 앞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항공주 조금 더 짚어주세요, 황 팀장님. 일단은 항공업종도 아직까지는 실적에선 또 양극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양극화예요, 요즘은. 어쨌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FSC 항공사들은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그 어려웠던 기간 동안 이쪽에서 많이 실적에서 이제 만회를 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여객수도 장거리 노선들을 대부분 이제 큰 회사에서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먼저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거고요. 사실 여행 업종이 개선이 되면 사실 저가항공사가 탄력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그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도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늘어날 수 있는 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여행지 확산이 돼서 큰 정말 거점 여행지가 아니라 뭐 푸켓이나 뭐 여기저기 동남아시아 쪽, 그쪽이 이제 LCC 노선들이 많이 가는 구간이잖아요. 이쪽이 회복이 되는 뭔가 이미 실적이 나와오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 아직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은 그래도 가면 잘못됐을 거기 가서 걸렸을 경우에 뭐 다른 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많이 가서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를 뭐 사실 감기만 걸려 해외 나가서 감기만 걸려 사실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해외 이제 약간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회복이 되려면 글쎄요 지금
쌀 때 사는 관점으로는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진입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뭔가 공격적으로 이 주식을 수익을 많이 내보겠다라고 뭔가 이제 비중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통주는 어때요? 민 부장님. 유통업종은 이제 그 섹터별로 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오프라인 쪽에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죠. 그죠? 예, 백화점은 그나마 조금 고개를 들면서 성장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여전히 백화점 대비해서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대형마트 쪽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비가 저렇게까지 떨어져요? 네. 놀랍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분별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보면 2020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어디가 우리가 좋았습니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구, 그 다음에 가전 이런 쪽이 좋았었죠. 근데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시면 다시 이제 가전, 가구 쪽도 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의복, 신발 이쪽은 최근에 이제 매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다 뭐죠? 집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외출할 때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옷 새로 사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저도 구두 하나 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옷 사고 구두 신고 또 화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최근에 품목별 매출 동향을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점 쪽인데요. 편의점 쪽에 이제 점포당 매출액은 고개를 들고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신용카드 성장률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 정리를 해보면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쪽이 그나마 양호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얘기만 하나 하고 올게요. 그래요. 요즘에 편의점 매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가? 수입 맥주? 수입 맥주 같다. 수입 맥주보다 요즘에 와인이 맞아요. 큰 폭으로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 또 홈술족이 늘면서 편의점 와인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와인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96.5%나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와인이. 네. 그런데 아까 황 팀장님, 아까 민 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백화점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부터 좋다.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 사실 기사 많이 봤잖아요. 뭐 샤넬 가격 예를 들어서 오픈런. 계속 오픈런, 뭐 밤새 줄 서야 되고 대신 줄 서기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명품 가격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명품은 어디서 삽니까? 온라인에서 안 사잖아요. 잘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많이들 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백화점 쪽에서 수요가 오히려 더 있었고 대형 이게 유통업체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배달 업체를 많이 시켜서 배달을 많이 했었고 온라인으로.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부터 백화점의 매출이 줄다기보다는 유통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유통 대형 10개사 합산 매출액을 보면 21년 대비 한 10% 정도 상승할 걸로 나옵니다. 한 85조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더 많은 40% 정도, 그래서 한 3조 3천억 정도 증가할 걸로 나오는데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순이익 상승률이 사실 한 자릿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하면 영업이익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 뭐 영업이익은 40% 이상도 예상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내년보다는 확실히 코스피 성장률 대비 많이 나오는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과연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지만 실적 베이스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은 지금 아주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들었고 종목으로 가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유통주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본다면 큰 종목으로는 그 이마트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내년도 가면 전체 이제 매출액에서 온라인 쪽 차지하는 비중이 한 58%, 60% 가깝게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마트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더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내년도에 연결로 이제 이마트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아마 그 부분 영향을 받아서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온라인 비중이 60%로 늘어납니다. 이제 그게 스타벅스 인수의 최대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성공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회사에서 온라인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가 상승을 볼 때 멀티플을 크게 줄수록 또는 이익이 늘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이라는 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뭔가 이제 소비자들을 엄청 공략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오프라인 회사에서의
온라인 회사로서의 변화, 거기서 한번 멀티플 상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스타벅스나 이웨이 코리아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마트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조금 작은 종목으로 한번 본다면 이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세계 INC.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상태라서 주가는 크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회사는 이마트도 이제 주차장에 전기차 같은 것들을 다 충전할 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마트 그룹에서 하는 것들을 이 회사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요즘은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도 이 회사가 다 아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이마트에서. 그러면 온라인 쪽에 앞으로 이제 투자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그룹의 이제 SI를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INC가 당연히 이제 투자에 따른 그 수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중소형주로는 신세계 INC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